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건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인데요. 이 행사 전에는 단식 중인 이재명 당대표 병실도 방문했습니다. 비공개 면담에 배석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지금도 5주년 기념 행사 중이신 거죠? 네, 지금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네네. 자, 먼저 일정에 따라서 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시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병실을 찾으셨어요. 두 분이 비공개로 만나고 계실 때 배석하셨는데 네. 어떤 네. 말씀 주고받으셨나요? 예, 문 전 대통령께서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원로로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문하신 듯 하고요.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시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이니 건강에 대한 걱정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서울에 오늘 올라오신 김에 병원을 찾으신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다 안 한다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중단 가능성이 네. 있을까요? 오늘 문 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권유하셨거든요. 몸 생각하시고 이제 건강을 생각하실 때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깊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멀리서 또 전자 서명으로 재가를 했고요. 네. 혹시 문 전 대통령님은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은 듯하고요. 아마 그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미 다들 판단하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체포동의안이 내일 보고되고 모레 표결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의원님 개인적인 견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체포동의안은 우리 당으로서는 아주 중차대한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공론을 잘 모아서 의원들이 슬기로운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론적인 말씀이시네요. 아직 숙고 중이시군요. 예. 자,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퇴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행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중요성을 문 전 대통령께서 왜 오늘 행사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퇴임하시고 1년 4개월 동안 공식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거거든요. 당연히 네. 서울도 처음 오신 거고 행사 자체보다는 행사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우선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잠시 전에 공식 연설을 하셨는데 네네. 미리 배포된 자료들을 네. 보면 평화가 경제다. 네. 9.19 합의 폐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네. 진영 외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라는 네. 것은 조작된 신화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네. 여기에 이런 말씀을 실제로도 기념식장에서 다 하셨는가 싶어서요. 네. 다 하셨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조작된 신화를 깨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말씀처럼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라는 것은 일종의 조작된 신화이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네. 국정 운영은 이어달리기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어달리기가 중단되면 그로 인해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네. 안보에 있어서
보수 정부에서 종종 평화에 대한 이어달리기가 중단되면서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남북 간의 아주 격렬한 긴장 상황이 발생했고, 또 경제에 있어서도 남북 관계가 평화로울 때 우리 경제 성적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지 국가 부도 위험 지수 등 모든 지표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이 조작된 신화를 깨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작된 신화라고 하는 말이 평상시에 문 전 대통령의 어법으로 보자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읽히거든요.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작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로지 아집과 독선으로 소위 국정 운영에 이어달리기를 거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도 파탄이 나고 경제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국민소득 같은 경우는 21년보다 22년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직전 대통령으로서 5년간의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념이나 진영이 아니라 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라라는 그런 충고를 하신 걸로 봐집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북측의 합의 파기로 종이 쪼가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19 군사합의는 폐기하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요, 9.19 군사합의는 군사 붕괴선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지 않은 약속이거든요. 네. 최소한 군사합의 이후에 군사 붕괴선에서의 충돌은 사라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득인데 그걸 왜 폐기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폐기되면 더 좋아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면 신원식 후보의 주장이 얼마나 자해적인 행위인지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해적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9.19 합의 폐기 선언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언론에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이 보다 첨예화되고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폐기하면요, 말 그대로 우리만 손해입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네. 참고로 국방부가 밝힌 국지도발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228회, 박근혜 정부 때 108회, 문재인 정부 때 5번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도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전쟁 중인 국가로 인식되면 당장 사라졌던 코리아 리스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는 거고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을 왜 윤석열 정부만 모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는 여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소위 통계 조작 의혹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전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해서 2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네. 뭐 통계농단, 통계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마치 정권의 돌격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라는 조직은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인데요. 감사원을 앞세워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조작의 경우에 제가 한 2가지 정도 짚고 싶은데 감사원 보도 자료를 보면요,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통계를 누가 조작했다는 건지 그 사실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통계를 먼저 봤다고 조작이라고 우기는데 그 현행법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법이라도 좀 제대로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감사원은 감사원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냥 수사 의뢰 보도자료라는 편법적 방식을 이용한 것이라서요. 이 부분은 나중에 큰 후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정말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앞서서는 또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보이는 것이 소위 황운하
네. 송철호 두 분에 대해서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하명 수사 관련 예. 검찰에서 6년인가요? 7년인가요? 굉장히 세게 구형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고 그래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선되도록 민주주의를 왜곡했다라고 하는 네. 건데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럴 일이 없고요. 당시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역 토호 세력과의 뇌물수수 의혹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대표 주변에서. 네. 그래서 당연히 경찰은 그에 따른 수사를 한 거고요. 하명 수사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 거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년 총선까지는 적어도 네. 전 정권 때리기, 그래서 전 정부 씨, 전 정권 씨 또는 뭐 집권 7년 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정권 네. 때리기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다거나 메시지를 내실 가능성 또는 뭐 행동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정에 의한 답변을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는 시골에 내려가셔서 작은 책방 운영하면서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을 자꾸 호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비 걸고 호출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가 원로로서 그냥 예.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보복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원을 통한 보복이라든지 검찰을 통한 뒤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전임 대통령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짓은 멈춰야 된다. 아주 태행적인 정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연설 중에서 이어달리기의 공백 기간이 짧을수록 남북은 평화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 하고 네네. 이제 보수 정권 당시에 이어달리기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보자면 네. 그 보수 정권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맥락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보수 정부에서 평화에 대한 이어달리기가 끊긴 거는 팩트잖아요. 네. 팩트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 팩트에 기반해서 평화가 경제고 평화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경제가 망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걱정을 직전 대통령 국가 원로로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북 간의 대화를 하지 못할 시기는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소위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핵실험을 하는 대화는 불가능하다. 긴장을 유발한 북측이 변화하기 전에는 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런 기조로 보이거든요. 정말로 대화가 불가능한 시기는 없나요? 앵커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2017년을 생각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책상 위에 있는 핵버튼 자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연일 주말마다 미사일 쏘고 핵 공포를 몰아갔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도 대화를 해서 2018년에 평화의 봄을 이끌어냈거든요. 대화를 못할 시기는 없습니다. 하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있어야 됩니다. 네. 대화를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성립 불가능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남북 관계에서 경제가 평화인 지점에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앞으로 대북관계 전문가로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행보, 특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이 북중러 때문에 한미일 동맹 내지는 준동맹이 필요하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북중러 관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점점 더 북중러가 가까워질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는 우리가 우주 개발 기술도 협력을 가지고 했던 게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가 그런 부분들을 북한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종의 역작용으로 북중러가 강화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외교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네. 맞추지 못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국익에 따른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익에 다 부합하는 그런 외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진영 외교를 하면서 사실은 국익이 뒷전으로 밀렸다라고 하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영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국익이 네. 최우선입니다. 자, 오늘 그 서울 올라오실 때부터 문 전 대통령님하고 같이 그 행보를 함께 하셨죠. 네네. 오늘 특별히 문 전 대통령께서 우리 윤 의원님과 함께 특별히 이렇게 서울 올라오시면서 어떤 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하기보다는 오늘 서울행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임하시고 1년 4개월 만에 처음 오신 거고요. 그렇게 오시게 된 배경에는 지금의 남북관계의 파탄, 그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들로 인해서 서울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가 원로로서 이제 좀 한 말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문 전 대통령은 바로 경남으로 내려가시나요? 아니면 뭐 내일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내려가십니다. 네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